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이순신의 리더십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적 인론 시작해 주십시오.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이순신의 리더십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행위에 대해 옳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순신뿐만 아니라 다른 외인을 예로 들어보면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고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날 행사자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파병군 대장 등을 직사시키는 거사를 치르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총사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외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 측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가 동시대의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봉길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역사적 배경이 다른 시대의 위인들이 과연 같은 의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두 분이 같은 시대에 공존하지 않았지만 일본, 이란 나라의 침략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에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 측 인론 시작해 주십시오.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이순신의 리더십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로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상도 수군 통제세가 되어 부하들을 잘 통솔하는 지도력, 뛰어난 지략, 그리고 탁월한 전략과 능수능란한 전술로 일본 수군과의 해전에서 연전연승하여 나라를 강한 성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순신 장군은 가족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 부모님과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보지 않은 불효자입니다. 찬성 측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이순신은 최근에 많은 기사들로부터 본인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고 깊은 효심을 지닌 선비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불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사들은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섞여 있는 글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범해주지 말아주시죠. 자, 진정하시고 찬성 측 2차 인론 시작해 주십시오. 집단이 생기면 압도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임진왜란은 자칫 세계대전으로 비유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서해를 당시 일본이 장악했다면 베이징까지 쳐들어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는 게 사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 서해를 사실상 이순신 혼자서 막아냈습니다. 한 군사학자는 이 때문에 이순신을 동아시아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대륙까지 전화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세계대전을 미연에 막은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 측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시죠. 임진왜란이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었다는 게 사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나를 넬슨에 비하하는 것은 가하나 이순신에게 비하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 해군 제독 토고 헤이하치로가 말했습니다. 천지를 주무르는 제주와 해를 다시 손본 공로다. 명나라 수군도둑 진린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 외에도 많은 나라들의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 측 2차 인론 시작해 주시죠. 이순신의 부친인 이정은 벼슬에 하지 않고 평민으로 지냈는데 이정은 이순신이 함경도 권원보 형년 73세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부친의 부고는 다음 해인 1584년 1월에 전해졌고 뒤늦게 고향으로 내려간 이순신은 3년상을 치루었습니다. 또 이순신의 어머니는 1597년 4월 11일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된 후 옥에서 나와 권율의 휘하로 백의종군을 하는 이순신을 찾아가는 배 위에서 8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변씨가 별세한 바로 그날 이순신은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 위해 바다로 나가서야 부음을 접했습니다. 당시 이순신은 백의종군 명령을 수행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4월 19일 남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장례로 제때 못 치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대의는 옳지 않습니다. 찬성 측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시죠. 어머니의 부고를 아직 전해 듣지 못했던 이순신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오는 노령의 어머니를 몹시 걱정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장례를 늦게 치른 것도 아닌데 이걸 옳지 않는다고 비하할 수 있을까요? 화생방 훈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스가 들어가면 숨을 못 쉴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숨을 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기본적인 것은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자신의 영웅심에 도취해 끝까지 장군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비하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로 반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을 말할 때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사망에 대한 설이 많습니다. 순국설, 자살설, 운둔설, 암살설. 솔직히 순국설은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지휘를 하려면 대장선이 거북선 같은 폐쇄 형태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수군 통제사의 감옷이 그런 조잡한 일개병사의 조총에 뚫릴 만큼 조잡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그 당시 일본의 조총은 근접전에 유리하고 화살보다 살상력이 좋아 쓰였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조총의 유효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리는 겨우 50m 안팎이었고 그에 따라 공성전에서만 쓰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요? 실제 신문에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게다가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선박들의 일제히 호위를 받는 대장선과 그 대장선 중에서도 한가운데서 호위를 받는 총사령관이 어떻게 그 탄환을 맞아 사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 조선 본토의 정치사정과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그분의 최후를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순신 장군님은 이에 어깨에 총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깨에 총탄을 맞아 등으로 뚫고 나갔으나 다행히 중상에 이르지 않았다. 난중일기에서 발췌해온 글입니다. 당시의 조총은 사거리 50m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6호 살상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50m에서 새를 맞추면 새가 산산조각이 나고 100m에서는 물체만 남고 머리 날개 등이 떨어져 나가며 170m를 넘으면 새가 타격을 입으나 치명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총알이 명중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의 전법 중에는 스스로 대장선이 미끼가 되는 권법을 구사했습니다. 때문에 총사령관이 전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두고 일부러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반론을 마치고 양쪽 최종 반론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측 최종 반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이순신의 리더십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가족, 부모님을 제대로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는 불효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님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장례도 못 가르는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이미 가망 없는 국가를 위해 소수를 희생했기 때문에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최종 반론 해주십시오. 대의를 위해 개안을 희생한 이순신의 리더십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설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께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가셨더라면 해군이라는 집단은 어떻게 파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께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이순신의 리더십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